안녕하세요. 최근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양국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은 특히 미국 의회 쪽 시각, 그중에서도 한국계인 앤디 킴 상원 의원의 평가를 중심으로 좀 깊게 파고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정상 간의 관계 설정부터 시작해서 안미 경중 같은 기존 기조 변화에 대한 반응, 또 주한미군 관련해서 좀 민감할 수 있는 문제들까지 핵심적인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국가 정상들이 만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후에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이게 사실 더 중요하잖아요. 특히 앤디 김 의원처럼 내부 사정에 좀 밝다고 할 수 있는 인물의 평가는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이해하는데 아주 좋은 참고 자료가 될 수 있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지도자 간의 신뢰 문제부터 또 확장 억제니 전략적 유연성이니 하는 좀 어려운 개념들이 실제 동맹 관계에서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동맹끼리 소통하는 게 왜 중요한지,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먼저 지난 8월이었죠.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앤디 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꽤 괜찮은 업무 관계랄까요? 그런 게 시작된 것 같다고 평가했죠. 맞습니다. 에이펙 참석 약속이라든지 한미일 3자 협력 강조 같은 구체적인 성과들도 언급이 됐고요. 네네. 그리고 흥미로운 게 김 의원이 회담 전에 이 대통령을 만나서 개인적으로나 전략적인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관계를 잘 만드는 데 좀 공을 들일 필요가 있다, 이런 조언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미리 조언을? 네, 이게 외교에서는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인데 또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실제로 김 의원이 다른 상원 동료들, 그러니까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양쪽 의원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니까 회담 결과에 대한 반응이 상당히 좋았다고 해요. 양쪽도요? 네, 그냥 의례적인 만남 이상으로 이게 실질적인 관계 구축이 가능하겠구나, 이런 가능성을 봤다는 거죠.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반응도 상당히 좋았다고 들었는데요. 예를 들면 한국의 조선 분야 협력이라든지 아니면 대미 투자 계획 같은 것들이요. 네, 그 부분은 백악관이든 의회든 양쪽 모두 매우 좋게 받아들인다, 좋은 이야기만 들었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평가가 아주 좋았다고 합니다. 그 정도였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안보 동맹을 넘어서 경제적으로도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파트너십을 강화하려는 모습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비친 거죠. 그렇군요. 그럼 다음으로 회담 당일에 이 대통령이 워싱턴에 있는 한 싱크탱크에서 발언한 내용인데요. 기존의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렇게 불렸던 안미경중 노선을 더 이상 유지하기는 어렵다, 이런 취지의 발언이었잖아요. 네, 맞아요. 이 발언에 대해서 워싱턴 현지 반응은 좀 어땠을지 이게 또 궁금한데요. 김 의원 말에 따르면요, 그 발언은 미국 상원이나 행정부 내에서 아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고 합니다. 아, 긍정적으로? 네, 이게 변화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한국이 미국의 핵심 동맹으로서 그 입장을 좀 더 명확히 하려는 신호다, 이렇게 해석이 된 거죠. 특히 공화당 쪽에서도 이걸 꽤 중요하게 받아들였다고 하고요. 전통적으로 한미동맹을 중시해온 민주당에서도 당연히 좋은 반응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미국 편을 든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었겠군요. 그렇죠. 한국 외교의 어떤 큰 방향 전환을 시사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 주목도가 상당히 높았던 거죠.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복잡하고 어쩌면 민감할 수 있는 안보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입니다. 네, 이게 참 어려운 문제죠. 그렇죠. 기존에는 주로 북한 억제 임무를 맡았는데 이걸 넘어서서 예를 들면 대만해협 유사시 같은 다른 상황에도 투입될 수 있다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이게 미국의 확장 억제, 그러니까 핵우산 제공 약속하고 동시에 갈 수 있는 거냐, 이런 논란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바로 핵심 딜레마인데요. 앤디 김 의원은 이 두 가지가 충분히 병행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보였어요. 아, 병행이 가능하다고요? 네, 안보 태세는 항상 좀 영민하게 접근해야 하고 큰 그림을 봐야 한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요, 확장 억제를 보장하면서도 전략적 유연성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했죠.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미국의 억제력이라는 게 한반도 방위에 당연히 기여해야 하지만 동시에 인도 태평양 지역 전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위기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이 필요하다, 이런 논리인 거죠.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관계도 있고 하니까 이게 상당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문제잖아요. 이 대통령도 방미 전의 인터뷰에서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 약간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맞습니다. 한국에게는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죠.
김 의원의 발언은 아마도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환경이 계속 변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주한미군의 역할 조정이 좀 필요하다는 미국의 어떤 전략적인 시각을 반영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의 시각이군요.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김 의원 역시 이게 뭐 미국 일방적으로 추진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이 점을 분명히 했다는 겁니다. 결국은 동맹인 한국과의 긴밀한 조율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는 거죠. 결국 또 소통과 협의로 돌아가네요. 그렇죠.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럼 현재 주한미군 병력 수준 대략 한 28,500명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한 김 의원의 생각도 나왔었죠. 이것도 사실 때때로 논란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한미 간에 별도로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현재 병력 수준에 변화를 줄 필요는 없다고 딱 잘라 말했어요. 아, 확실하게요? 네. 특히 인상적인 부분이 한국이 미국의 어떤 발표에 의해서 놀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건데요. 아, 그 말은 중요하네요. 그렇죠. 이게 바로 동맹 관리에 있어서 사전 협의와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동맹을 존중하는 태도, 그게 기본이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한국은 전략적 동맹으로서 사전에 미국과 협의하고 대화의 자격이 있다고 아주 못을 박았죠. 만약에 그런 과정 없이 미국이 일방적으로 행동한다면 그건 우리 동맹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외부의 적들이나 경장국들에게 아주 나쁜 신호를 줄 수 있다. 이런 경고까지 덧붙였습니다. 단순히 뭐 병력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동맹을 운영하는 원칙에 대한 이야기군요. 네, 맞습니다. 동맹 운영의 기본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발언으로 볼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짚어보죠. 김 의원이 이 대통령에게 국내 정치와 관련해서도 어떤 조언 같은 걸 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네,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대통령이 좀 정치적으로 격동기를 거쳐서 집권한 상황이니까 대중의 어떤 분노나 적개심 같은 감정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분열을 더 키우는 그런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당부를 했다고 해요. 아, 국내 정치에 대한 조언까지. 네, 다만 뭐 이 대통령이 실제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인상을 받은 건 아니다. 이렇게 덧붙이긴 했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동맹국의 국내 상황이 안정적인 것이 결국 미국의 국익과도 연결된다. 뭐 이런 시각이 좀 바탕에 깔려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앤디 김 미 상원 의원의 시각을 통해서 최근 한미 관계의 여러 중요한 지점들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정상 간 관계 구축의 중요성부터 시작해서 안미 경중 탈피 움직임에 대한 미국의 긍정적인 반응, 그리고 전략적 유연성과 확장 억제라는 아주 복잡한 안보 방정식 문제, 또 동맹 관리의 기본 원칙까지 두루 살펴봤네요. 네, 오늘 이야기 나눈 것들을 종합해 보면요. 한미 동맹은 이제 단순히 북한 위협에 대응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훨씬 더 넓은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의 어떤 역학관계 속에서 새로운 역할과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그런 복잡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그렇네요. 앞으로 확장 억제라는 미국의 공약을 굳건하게 지키면서 동시에 또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아주 민감할 수 있는 문제를 양국이 어떻게 신뢰를 바탕으로 잘 조율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혹시 발생할 수도 있는 예상치 못한 마찰이나 이견들을 어떻게 슬기롭게 관리해 나갈지가 앞으로 우리 한미동맹의 미래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시험대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좀 주목해 봐야 할 대목이죠. 네,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양국이 이 복잡한 과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